오늘은 한 며느리가 겪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죠. 시어머니의 옷차림 간섭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은근하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이 긴 사연을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지만 막상 말하기는 어려운 그 민감한 문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며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 말이 조금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사연자는 가슴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을 입어보고 싶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장 직원 앞에서도 대놓고 말했답니다. 이건 너무 야하네. 단정한 거 없어요? 사연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해요. 직원이 어색하게 웃는 걸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움츠러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려 찍어둔 드레스 사진도 결국 지웠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골라준 높게 올라온 목선의 드레스를 선택했답니다. 결혼은 가족 행사니까 맞춰야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 결혼식인데 내 옷이 아닌 것 같다는 씁쓸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사연자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더 컸다고 해요. 적어도 해외에서는 어머님의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지? 혼자만의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 전날, 시어머니가 짐을 챙기러 온다고 해서 놀랐대요. 옷가방을 열어보고는 이건 너무 짧지 않아? 너 이제 결혼한 사람이잖아. 사연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없이 옷을 빼서 구석에 넣었다고 합니다. 출국 직전까지도 내가 뭘 입을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외국 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마음을 달래며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외국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다고 해요. 언어도 낯설고 친구도 없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자주 영상통화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반가웠다고 해요. 멀리서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영상통화에서 집안이 보일까봐 치우느라 긴장했는데 이젠 옷차림까지 체크가 들어왔대요. 너 그 옷 너무 붙지 않아? 색이 너무 튀네. 운동 나갈 때는 긴 바지 입어. 사연자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숨이 나왔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섭하지? 하지만 매번 직접 말은 못하고 카메라를 멀리 두거나 옷을 갈아입고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지금 내 집인데도 내 옷을 내 마음대로 못 입는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남편에게도 털어놨다고 해요. 나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야. 엄마가 내 옷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답니다. 그냥 그런 말 하는 거지. 너 너무 예민하다. 신경 끄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웠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고 힘든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한마디가 제일 크게 상처가 됐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대요. 싸움으로 번질까봐. 하지만 속에서는 이건 시어머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얘기해볼 용기를 낸 적도 있다고 해요.
영상통화 중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어머님, 저도 편하게 입고 싶어요. 여긴 외국이라 너무 덥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시댁 망신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사연자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아, 이건 내 입장에서는 끝이 없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시어머니는 본인이 상처 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나는 널 생각해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정작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말 한계가 왔다고 해요. 시어머니와 영상통화 중에 또 옷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이것도 그 반바지야? 여긴 한국이야. 사람들 다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사연자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저 여기 한국 아니에요. 저도 성인이에요. 제 옷 좀 제가 선택하면 안 돼요? 전화는 바로 끊겼다고 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대요.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영상통화는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연락을 먼저 안 했고 사연자도 일부러 피했답니다. 처음에는 시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더는 옷 이야기 듣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이제 앞으로 얼굴 볼 수는 있을까?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자책하고 울었던 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숨 막혔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너랑 엄마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사연자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옷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털어놓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랬대요. 그냥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돼?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순간 시어머니보다 더 큰 벽이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그날 밤 서로 말을 안 하고 등을 돌린 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연자는 깊이 고민했다고 해요. 이대로 계속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옷 하나 마음대로 못 입으면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결심했답니다. 거리두기라도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 나름의 가치관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을 포기하면서까지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대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너무 자주 영상통화하지 않을 거야. 난 잠깐 거리를 두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말이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연락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시어머니도 섭섭해하셨다는 말을 들었대요. 하지만 사연자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답니다. 차라리 적당한 거리가 낫다. 멀리 있어야 서로 예의도 지킬 수 있다. 그 후로는 어머님과 대화할 때 온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대요. 사연자도 무조건 참거나 울지 않고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서로가 예민해지는 주제는 피하게 되었고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옷차림 간섭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가족 간의 경계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지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살지 못했던 경험,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시선을 주었던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 고부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간의 현실적인 갈등과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혹시 당신의 사연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